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컸지만 연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경매 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주택가격 하락세로 감정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경우도 포착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소유자 20명 가운데 내년 집값 상승을 전망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집값이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컸지만 연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김충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업황 침체 가속화, 고금리 기조 지속에 서울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서울 일대 규제 지역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 일대의 하락세가 너무 가파른 속도로 이뤄지고 매수 심리 자체를 전면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빠른 규제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의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일대입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내 이들 규제 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규제 해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4개 지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요. 서울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아직은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토교통부가 해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거나 또는 그 부동산 가격이 더 급락하게 되면 아마도 서울의 투기 지역과 투기 과일 지구 정도는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규제 지역 해제가 더 이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59%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규제 지역 해제가 더 늦춰지면 냉혹하게 얼어붙은 수요층의 구매 심리가 회복되기 매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44만 9,967건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에서 올해는 23.6%로 약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서울은 32.1%에서 28%로 4.1%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성동구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경매 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주택가격 하락세로 감정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경우도 포착됐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는 줄어든 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매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배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경매 낙찰률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높아진 데다 이딴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률은 14.2%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만 낙찰이 된 겁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매시장 아파트 매수세도 자취를 감춘 겁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똘똘한 한 채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지난달 전용 면적 163제곱미터가 40억 원의 경매로 나왔지만 유찰됐으며 도곡 1자 아이파크와 서초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도 낙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대 주요 재건축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등장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역시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블루칩들이 외면을 받으면서 오는 15일 경매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의 흥행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을 확대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을 처분하는 소유권 이전 건수가 올 들어 11월까지 5,176건으로 작년보다 17.3% 증가한 데다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또한 21,873건에 달해섭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매 시장에 대한 강망세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경매시장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매매시장에서의 거래 위축이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수개월 전에 매겨진 이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높은 대출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경매시장 아파트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LTV 확대 등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 상황에서 빙하기를 맞은 경매 시장이 다시 온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른입니다. 수도권 주택 소유자 20명 가운데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집값이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미래주택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만이 현 거주지의 향후 1년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94.9%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률을 살펴보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0.2%, 약간 올라갈 것은 4.9%를 기록했으며 약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은 5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본 주택 소유자도 11%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실수요, 투자 수요 시장 모두 위축될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 전개, 양극화 등 지역별 차이가 날 것, 투자자 위주의 시장 전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정책 등 주택시장 변수에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률 변화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석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 유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64%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79%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65%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가 월계동과 상계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98% 하락했습니다. 도봉구는 방학동과 창동 대단지 위주로 0.93% 떨어졌습니다. 성북구는 기름동과 도남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91% 하락했습니다. 중랑구는 신내동과 망우동 위주로 0.87% 떨어졌고 동대문구는 청량리동과 답심리동 위주로 0.8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잠실동과 문정동, 장지동 주요 단지 위주로 0.81%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암사동, 둔촌동을 중심으로 0.62%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가산동과 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0.61% 떨어졌습니다. 영등포구는 양평동과 영등포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61%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81% 하락했습니다.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가 매물 가격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는 철산동과 하안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67% 하락했습니다. 의왕시는 하기동과 왕곡동을 중심으로 1.37% 떨어졌습니다. 과천시는 중앙동과 원문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1.32% 하락했습니다. 김포시는 걸포동 주요 단지와 장기동, 마산동을 중심으로 1.21%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1.0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와 인근 구도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되며 1.31% 하락했습니다. 남동구는 구월동과 서창동, 간석동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며 1.25%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과 청천동, 십장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05%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신현동, 청라동, 당하동을 중심으로 1.0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5%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6%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87%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성구가 신매동과 시지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18%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옥포읍과 육아읍, 준신축 위주로 1.07%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감삼동과 장기동 위주로 1.03%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0.62% 하락했습니다. 유성구는 상대동과 하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0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대흥동과 중천동 위주로 매물 적재 현상이 지속되며 0.56% 떨어졌습니다. 대덕구는 읍내동과 덕암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55%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1.22%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및 거래 심리 위축으로 다정동과 종촌동, 아름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8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1.1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1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1.08% 하락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세 매물이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매 가격 하락 조정과 동반해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하락 거래가 지속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도남동과 기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53% 떨어졌습니다. 서대문구는 부가현동과 홍은동을 중심으로 1.36% 하락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1.25% 떨어졌습니다. 은평구는 불광동과 녹번동을 중심으로 1.24% 떨어졌고, 노원구는 중계동과 월계동, 공릉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1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양천구가 목동과 신정동 대단지를 위주로 1.3% 떨어졌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 단지가 하락을 견인하며 1.28%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문정동, 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1.27% 하락했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을 중심으로 1.18%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1.12% 하락했습니다. 주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전세 거래 하락이 확대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는 갈매동과 인창동을 중심으로 2.19% 떨어졌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삼송 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2.1% 하락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 인근 지역과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동과 사우동을 중심으로 2.03% 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은계지구와 목감지구 및 백옷 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1.63%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대단지 밀집 지역 중심으로 매물 가격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하며 1.26%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과 동춘동, 연수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1.98%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과 부평동, 십정동 중심으로 1.33% 하락했습니다. 남동구는 논현동과 만수동, 서창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1.27% 떨어졌고, 중구는 중산동과 운남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1.16%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55%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73%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대규모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하며 1.14%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서구가 볼리동과 감삼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76% 하락했습니다. 수성구는 지산동과 법물동을 중심으로 1.43%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0.69% 하락했습니다. 북구는 송정동 준신축 및 신천동 중심으로 0.99%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화정동과 전화동 위주로 0.82%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1.25% 하락했습니다. 거래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다정동과 한솔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치솟은 기준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당분간 시장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12월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 서울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분양 예정 단지 모두 1,000가구 이상이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HDC 현대산업개발과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마포 더 클래시가 19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총 1,419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5호선 애호개역이 도보권에 있어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DMC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인접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습니다. 한서초와 아현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아현중, 송문, 중고 등이 단 반경 1km 내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아현시장, CGV, 마포 아트센터 등과 이대, 신촌에 조성된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청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가깝습니다. 남산과 안산, 백년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쌍륜산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다양한 녹지 공간과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습니다. 마포 더 클래시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013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3년 1월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12월에 접어들고 연말이 되면서 서울에서도 분양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살펴볼 청약단지도 서울이죠. 네, GS건설이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20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1299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자랑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천호대로와 동남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단지에서 가까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신명 초중이 자리에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배재고와 보인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인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명일동 학원가도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도심 지역 내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만큼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강동 경희대병원, CGV, 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길동 생태공원, 길동공원 등 자연환경도 우수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 이 서울에서의 분양 소식들이 모두 좀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단지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현대건설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1원의 백운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이 20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9개동 총 74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인천 원도심 핵심 입지에 자리한 만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천시청역 일대는 인천시청과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인천행정의 중심지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남인천 우체국과 인천경찰청,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과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아울러 자녀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단지 도보거리에 경원초와 상인 처녀중, 동인천중, 인천고 등 다수의 초중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이 진행 혹은 예정되어 있어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단지 주변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대가 새로운 신흥주거 특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자, 다음 살펴볼 분양단지는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대전 중구 선화동 1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가 20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5개동 총 85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로역을 이용해 대전역까지 한정거장 거리로 약 5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되어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확정 시 신탄진에서 청주공항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는 국내 정상급 VIP 컨시어지 서비스 기업인 돕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준 높은 대면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가구 내 쓰레기 배출을 돕는 쓰레기 배출 대행 서비스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컨시어지가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대화하는 키즈케어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키즈 특화 공간인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했으며 공유 다이닝을 도입해 입주민들이 가족 및 지인들과 간단한 식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입주는 2027년 2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주에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흥건설그룹과 중흥토건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도 일원에 공급하는 광주 송정 중흥 S클래스 파크뷰가 20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 구개동 총 840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송정 근린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단지와 함께 갖춰지는 송정공원은 약 8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통 여건도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45번 국도가 위치해 차량 이동이 수월합니다. 또 광주 IC, 장지 IC 등을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띕니다. 단지 주변에 경화여중고와 광주고가 위치해 있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송정초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과 광주보건소,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영화관 등 의료, 문화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6년 6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청약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김현진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우려로 시작을 해서 실망과 또는 공포로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년에는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은 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들을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